평일 오후 5시 5분 색다른 관점과 따뜻한 시선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전북 CBS 사람과 사람. 견제는 누가 할까요? 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 전북 CBS가 마련한 코너 돌직구 할 말은 한다. 오늘은 유명무실한 윤리특위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영근 전 의원, 박지만 전 의원 나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박지만 의원님 마이크를 좀 가깝게 예. 좋겠네요. 네, 자 오늘이 이제 할 말은 한다 6주 차인데 지방의원들 경조사까지 세세하게 좀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은 저희 프로그램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듣고 많은 분들이 네. 몰랐다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예, 그래서 네. 앞으로 아마 포상금을 받으려고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날 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방의원들에게 무조건 경조사 와라 이렇게 요구하시거나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 좀 줄어들시지 않을까요? 이 아니죠. 방송 통해서? 이를테면 경조사는 함께 애도하고 함께 기뻐하고 축하를 나누고 하는 자리로 해야지 거기에 꼭 없는 돈 봉투가 예, 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봉투 액수로 의정 활동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인식들이 좀 달라져야 우리 지방의원들도 네. 자기 활동에 더 충실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물론이죠. 근데 이게 사실은 법이 있는데도 법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하게 정치인,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선출직 공무원은 경조사비를 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은 다른 지방의원이랄지 자기 보좌관 등을 통해서 경조사를 하는 거고요. 우회적으로. 네. 네. 그리고 또 자치단체장들이 또 큰 문제입니다. 단체장들이요? 네.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치단체장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업무 추진비 규정에 의해서 경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자기 직속 그 직원들한테만 통용되는 규정이거든요. 그럼에도 대개 이제 그런 경우에 행안부 장관 령에 의해서 그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대략적으로 통상적으로 5만 원 정도 네. 하게 됩니다. 근데 5만 원을 벗어나게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문제 여지가 있는 거죠. 네. 한데 직원들이 아닌 사람들한테도 다른 직원들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직원을 통해서 예. 한다는 건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비서를 시키거나 비서실장을 시키거나 뭐 시청 군청의 직원들을 통해서 이거 내가 전달하는 것이니까 가서 경조사비를 내라. 내 이름은 쓰지 말아라. 봉투에는 본인 이름을 안 쓰지만.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그 직원들은 전달을 해주죠. 우리 군수님이,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안 되는 내신 것을 갖다가 거다.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그 돈은 네. 어디에서 조달을 합니까? 개인 또 사비를 쓰는 것은 아니다는 거잖아요. 아니죠. 네. 이를테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업무 추진비에서 출연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대개 시청이나 군청 중견 직원들의 사비로도 그게 가능하죠. 어떤 시장이 어떤 군수가 총무계장이 10만 원 했다고 하는데 네. 자 이거 10만 원 가져가. 네. 아니 그러면 예. 공무원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지사의 사실상 암묵적인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봉투를 낸 건데 그 돈을 그러니까 도지사한테 요청도 못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겁니까? 뭐 이를테면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업무 추진비에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네. 그렇게 직원들을 통해서 대리해서 봉투를 하는 네.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상가에 가면 다 CCTV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직접 내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타인에 따라서 지난번에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그 부위에 그 봉투에 자기 필체를 사용하지 않고 뭐 주변 사람들 필체로 네. 해서 자기 이름을 적어라 해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내는 방법 이런 것들 빨리 근절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금 단체장의 경우에 오히려 그렇게 본다면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 김 의원님이 말씀하신 동장 면장들이 심부름을 또 많이 하더라고요. 동장 면장이요? 예, 뭐 시골의 상이라면 면장한테 좀 이렇게
한번 갔다 오라고도 하고. 그 경우도 그러면 자기가 돈을 대신 내줍니까? 글쎄요, 면장님이 그걸 받을라나요? 준다고? 그걸 보내줄까요? 일단은 보면 업무 추진비로 만약에 그걸 집행을 했다면 업무 추진비의 사용 용도를 벗어난 거니까 그건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거잖아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네. 업무 추진비로 사용했다고 한다면은 동장이나 면장의 업무 추진비로 사용한 거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대리 사용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네. 자신의 그 직원들의 경우도 사비를 내기보다는 본인의 업무 추진비라든지 뭐 이런 비용으로 조달했을 가능성도 많이 있겠네요. 글쎄요, 동장이나 면장의 업무 추진비가 그렇게 넉넉한 편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자기 사비를 낸다. 직원들의 그 애경단은 업무 추진비로 가능하죠. 예, 가능한데 그 선이 대략 5만 원 정도로 이렇게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근데 사실은 감시하고 견제해야 되는 게 의회 아니에요? 좀 의회에서 이런 문제 공론화하고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네. 자치단체장의 업무 추진비를 거론하는 것은 사실은 불문율로 돼 있습니다. 금기입니까? 예. 왜 이를테면은 그렇죠? 아니 네. 이제 이런 경우 의원이 그런 걸 자료를 요구하고 했을 적에는 그 의원방은 불나죠.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전쟁을 선포하는 그 거예요. 의원방은 불납니다. 알겠습니다. 뭐 어쨌든 경조사 이 지방의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단체장, 국회의원들 이런 데까지 이제 경조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하루빨리 아주 시급하게 개선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 선거 문화를 흐리게 하고 지역의 정서 그러니까 지역의 지역 문화를 흐리게 하는 거죠. 네. 사실은 정치인들이 온갖 문화를 흐리고 있지만 네, 앞에서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뭐 혹시 개선 방안으로 혹시 생각해 보시는 거 있으세요? 모든 선출직 공무원들은 다 지금 불법 행위를 하고 있어요. 현행 법대로라면요. 법을 뭐 예를 들어서 제대로 지키게. 국회의원 뭐 모든 장관들 선출직 공무원들까지는 그래서 저는 좀 어차피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애경 사회는 안 갈 수가 네. 없으니 좀 김영란법 그 한도 내에서 좀 합법적으로 양성화로 바꾸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다 마무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추가로 할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가 경조사 이야기 좀 나눠봤고요. 오늘의 주제는 윤리특위예요. 네, 윤리특위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논란이 됐던 게 전주시의회 송상준 의원이었어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본인의 해명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명확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전주시의회 윤리특위가 안 열렸어요. 그래서 왜 도대체 안 열리는지 그 맥락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본인은 그와 관련해서 뭐 대리를 불렀다가 옥신각신했고 중간에 뭐 기사가 차를 세웠고 뭐 운전을 대신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뭐 운전하게 됐다 뭐 이런 해명을 하기도 하는데 그거보다는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 유권자들이 주는 술잔을 거부할 수가 없어서 계속 또 자리를 여러 군데를 옮겨가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 이런 좀 해명이었거든요. 해명 자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요? 저는 그 평가하세요? 해명 자체도 부끄러운 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명이 어떤 이유로도 음주운전과 상쇄될 수는 없거든요. 아무리 시급한 일이라고 하더라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해명 이전에 음주운전만을 놓고 봐야지. 저는 그 해명이 공직자로서 정말 부끄럽고 창피하고 네. 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송상준 의원이 알고 보니까 과거에도 그 음주 사고, 음주운전 뭐 이런 전력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과거에 저도 언론에서 보니까 800만 원 벌금 네. 정도면 아주 센 교통사고인데 네. 그때도 아마 이 음주나 뭐 네. 교통법에 관련된 걸로 지금 어쨌든 그래서 그래서 더더군다나 본인의 해명 이런 예. 부분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은 송상준 의원의 뭐 도덕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아니고 의회 차원의 윤리특위 또는 당 차원의 대응 이 문제거든요. 먼저 민주당 차원의 대응을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에서는 송상준 의원이 당시 800만 원 벌금형 받았을 때는
벌금형 받았는데도 공천이 됐죠. 네. 그건 어떻게 됐었던 거예요? 그 혹시 알고 계세요? 당시 조금 뭐 분쟁의 소지가 있었는데 저희 지금 당헌당규로 제 기억에는 음주운전 3번까지는 가능한 걸로 이렇게 세 번이 안 되면 공천이 가능하다. 네 그렇죠. 네. 2번 아니에요? 그게 10년 안에 3번이고 네. 5년 안에 2번인가요? 3년 안에 2번인가 지금 그렇게 기억하고 어쨌든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미달해서 공천을 받았던 거다. 네 그렇죠. 그 기준에는 통과가 돼서 근데 전주시 의회만 있는 게 아니라 군산에도 있잖아요. 그런 분이. 네. 네. 음주 똑같은 그럼요. 사례가 거기는 네. 전략 공천 아마 됐을 거예요. 거기는 전략 공천을 했어요? 예. 그분을? 예.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략 공천의 사유가 뭐 운전입니까? 전략 공천의 사유는 이제 네. 표면상 사유는 모르겠지만 보이지 않는 사유는 지역 위원장이 선거에 나올 적에마다 아마 네. 그 차를 운전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이 전략 공천 받아서 네. 어쨌든 예. 민주당 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경각심이 없다. 좀 이런 반증일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송상준 의원은 지금 당에서 제명 조치 했나요? 아니죠. 제명 조치는 아니고요. 자격증이 자격정지 1년을 받은 것으로 당원 알고 자격정지? 예, 당원 네. 자격정지. 이 정도면 뭐 징계로서 수준이 높은 건가요? 그렇게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했는데 당원 자격정지라고 하는 것은 약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보통 정당 내에서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아요? 저는 당원 자격정지 1년이면요. 다음에 공천 서류조차도 받지 못 내는 정도인가요? 네. 네. 당원 자격정지 1년이면 저희 당 내에서는 굉장히 좀 큰 징계라고 생각합니다. 당내에서는 큰 징계다. 서류조차도 저는 통과하기 김영근 어려운 전 의원은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징계가 우리가 적절하다고 현재 보세요? 현 네. 사회가 윤창호법 이래에 이후에 윤창호법 이후에 음주운전은 사회적인 문제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정당 내에서는 더 강하게 저는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회에서도 의회의 윤리특위를 믿는 사람은 사실은 공직자 중에 대한민국에 윤리특위를 신뢰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윤리특위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윤리특위가 그렇게 신뢰받지 못하는 조건에서는 정당 차원에서라도 강하게 대응했어야 된다. 당연합니다. 네. 그러면 예. 당원권 정지보다 더 강한 제재는 정당 내에서 뭐가 있어요? 제명입니까? 제명이겠죠. 제명. 예. 네. 그럼 제명까지 갔어야 된다. 네, 저는 네. 하여튼 더 강한 조치가 있었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당원권 정지라도 했어요. 네. 근데 전주시의회는 윤리특위 소집조차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네. 대단히 잘못된 거죠. 이를테면은 전주시의회는 음주의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 네. 사실은 도덕적 가치기준이랄지 이것을 시민을 대면한 대의기관으로서 시민을 대변하는 기관에서 윤리특위조차도 개최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네. 자기네들 스스로 의회 자체가 자격이 없다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음주의회다. 예, 음주의회죠, 당연히. 네. 제가 윤리특위 위원 활동을 했거든요. 네. 그 당시에 도의회에서? 두 번 정도 불상사가 있었어요. 음. 근데 불상사가 일어나고 윤리특위를 열어야 되나 고민을 하는 시기에 찾아오더라고요. 그분들이. 당사자가. 예, 찾아와서 형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음. 형님 한 번만 달래주세요. 의원님 한 번만 네. 도와주세요.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게 날마다 보는 얼굴인데. 그 윤리특위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읍소를 합니까? 네. 당사자들이.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안 된다. 이거는 빨리 윤리특위를 열어서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저는 네. 그분뿐만이 아니라 다른 동료 의원들한테도 야 피도 눈물도 없는 네. 사람이구나. 냉혈한 그렇게. 아니냐. 예,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의회에서 그런 내부적인 사연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입장이 밝힌 건 이거예요. 경찰 측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바 없다.
그 통보를 받고 나서 윤리특위 개최 여부 뭐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수 있다. 이게 의회 차원에서 공식적인 해명이거든요. 그 해명으로서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은 경찰에서 수사 통보를 받기 이전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의회에서 당연히 의회의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서 의회 차원의 사과도 대시민 사과가 있어야 되는 문제죠. 그건 개인적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그 의원이 의회의 구성원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한다면 고려를 한다면 저는 이런 경우에 의회에서 나서서 사과를 하고 자정 노력을 해야 된다고 네. 봅니다. 근데 그게 당연히 시민들의 이제 기대라든지 의회에 대한 이런 생각 속에서는 그 의회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윤리특위라고 하는 것도 뭐 나름대로 소집 기준이라든지 절차라든지 과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준에 부합하는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항상 쟁점되는 게 네. 그 헌법 제 27조 무죄 추정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다행히 음주운전은 바로 수치가 나오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뇌물수수나 뭐 성추행이나 그런 범죄들은 재판 결과가 좀 나와야 네. 유죄인가 무죄인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은 재판 결과 때까지 좀 기다려 달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무죄 추정의 원칙 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다음에서 모든 논의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그렇죠. 기준에 따르면. 최소한 1심이라도 끝나야 되는데 보통 네. 1심이 1년 이상 가거든요. 네. 아니 1심도 뭐 그게 1심이 끝났다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네, 이야기하기는 그렇죠.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예.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러기 이전에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정당에서는 기소를 기준으로 하거든요. 아 정당에서는 기준이 기소예요? 예, 예. 네. 그래서 기소를 하게 되면은 일단 유죄로 죄가 있다라고 잘못을 했다라고 여기는 거죠. 그래서 성추행 문제랄지 이런 문제는 기소가 됐다고 한다면은 그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저는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 내에 그러니까 윤리특위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되겠네요. 윤리특위 구성은 어떻게 되고요? 윤리특위를 개최하는 기준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 의회에서 정합니다. 아, 의회 운영 윤리특위 운영 규정. 규칙에 의해서 의원들로 구성을 하고 이러이러한 사안이 있을 적에는 개최를 하고 또 개최했을 적에 징계 수준까지도 네. 지금 기억으로는 4가지인가를 정해요. 4가지인가로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징계 수준은? 경고, 공개 사과, 그리고 출석 정지, 회의 출석 정지 30일, 네. 그리고 제명 4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요. 네. 가장 큰 문제점은 윤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동료 의원들인 게 사실 가장 큰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끼리 서로 재판을 하고 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의원들로만 윤리특위는 구성이 되어 네, 있고. 그렇죠. 지금 네. 도의회 같은 경우 한 9분 정도 그렇게 돼 있는데 아마 이 시의회도 네, 같은 거의 비슷하고. 네, 모습일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윤리특위를 운영 이제 규칙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건 대부분 비슷해요. 시의회나 도의회나 이런 데. 네, 그렇죠.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이렇게 의원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특히 언론에서 이렇게 많이 방송되고 했을 때 네, 그럴 열 때 수 이제 있다. 예, 그 윤리특위 의원들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네. 그런데 아까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명확하지는 않네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번 음주 사례처럼 음주 수치가 나온 경우. 그렇죠. 그런 그다음에 경우에는 검찰에 기소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는 정당 기준. 네. 뭐 그런 것처럼 의회에서 명확하게 윤리특위를 소집하는 기준은 어디부터다. 이런 거 써 있지는 않다 이 말씀인 네, 거죠. 그렇죠. 예. 사회적으로 논란거리가 되거나 네. 비난의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일으킨 당사자라면 윤리특위 소집의 대상이 된다. 뭐이 정도로 추상적으로 예, 거기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언론의 역할이 대단히 큰 거죠.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면 윤리특위 소집하고 네. 보도 안 되면 유하면 넘어가고. 팩트예요. 그게. 네. 아니 송상준 의원의 경우도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사례가 정읍시의회
동료 의원 성추행 사건. 이건 검찰이 기소까지 됐거든요. 네. 근데 이 사건도 정읍시의회에서 율리특위를 안 열었어요. 이건 그쪽- 언론에도 관심을 많이 가졌던 사안인데. 그쪽은 당연히 그 문제 역시도 뭐 어떤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마 무슨 정족수가 미달된다, 소집이 안 된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윤리특위 개최를 계속해서 미루었던 겁니다. 윤리특위. 저는 네. 의회에서 윤리특위를 못 열었다 이것은 저는 믿지 않아요. 안 여는 거예요, 그건 일부러. 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차후 사실은 이런 문제들이 있을 적에는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질타를 해야 되는데 그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자기네들이 법이 되는 거죠. 네. 예, 동네 법을 만듭니다. 우리 동네는 이렇게 끌고 가겠다. 예, 그래서 자기의 그 알량한 권력으로 그 힘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그 지역을 버려놓는 것으로 그렇게 쭉 끌고 가는 게 저는 주민들이 여기서 용단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리빨 같은 칼날로 쳐야지 네. 이 습관이나 이 버릇들, 이 문화들이 고쳐지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이런 일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네. 윤리특위에 참여해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9명으로 구성됐다고 네. 하셨고요. 그럼 윤리특위가 소집되려면 뭐 정족수 같은 것은 있어요? 그 아홉 명의 윤리특위 위원들이 회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모두가 동의해야 됩니까? 네, 한 대부분.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열리는 겁니까? 위원장 입장에서도 한두 분이 반대하면 열기가 좀 곤란하죠. 네. 아니 보통 회의를 하면 과반수 이상 참석, 예.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게 일반주의적인 민주적 원칙이잖아요. 네. 회의 운영 원칙. 윤리특위는 뭐 그 대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의하시는 분이 9분 중에서 뭐 반수 이상의 윤리특위 열자 요청하면 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9분 중에 한두 분이라도 이렇게 앞장서서 윤리특위도 열자고 주장도 하고 네. 윤리특위에서 좀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윤리특위가 열려도 이 말을 하기가 좀 참 곤란한 입장이에요. 아무도 입을 안 엽니까? 저한테는 어떤 분이 와서 무릎까지 꿇은 적이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윤리특위는 그 9분은 어떻게 구성되는 거예요? 원래 처음부터. 의장이 임명을 하거든요. 아 의장님이 그냥 찍어서 임명합니까? 의장하고 저기 그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그래서 추천을 하게 교섭단체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추천을 하게 되고 의장이 임명을 하게 돼 그래서 있습니다. 네. 제가 그 원내대표일 때는 술을 못 드시는 분, 그다음에 종교에 네. 투철하신 분을 위원장으로 네. 아니 그러면 지금의 우리 전북 지역, 전북 도의회도 그렇고 전주 시의회도 그렇고 지금 의회 구성 자체가 민주당이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윤리특위도 민주당이 사실상 뭐 독점되어 있겠네요. 구성 자체가. 네 그렇죠. 그 뭐 9분이면 뭐 8분이 민주당이고 1분 정도. 그 정도 상황이라고 하면 윤리특위 규정을 바꾸는 것도 필요한 거고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지금 도의회에서는 윤리특위와 별도로 해서 자문위원들을 그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가지고 윤리특위에서 다루고 있는데 저는 이런 분위기라고 한다면 윤리특위 규정을 바꿔서 아예 윤리특위를 외부 인사로 의원들은 들어가지 말고 네. 외부 인사로 저는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 윤리특별위원회 앞에다가 시민을 넣어서 예를 들어서 윤리특별위원들을 시민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드는데 거기에는 시민단체, 성직자, 언론인들이나 그래서 그런 분들로 위원회를 다 구성한다. 예, 구성을 언론인들은 빼야 되고요. 아, 그래요? 언론인들이 또 상당히 또 그 하여튼 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언론인들은 저는 빼야 된다고 그 생각합니다. 방법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재판처럼 예. 배심원제를 이렇게 해서 시민들 어쨌든 외부 인사들이 참여한 윤리특위 구성이 돼야만 이 문제 해결된다. 참여 정도가 아니라 100% 외부 인사로 100% 외부 인사로. 예, 그렇죠. 지금 네. 우리가 시민감사관제 네, 지금 네. 운영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의회 내에서도 의원들의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면을 심사하고 다뤄야 된다고 한다면은 네. 당연히 시민이 외부에서 해야 예, 된다. 그 네. 윤리특위에 들어갈 수 있는 가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운영 규정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달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요. 이거 그래요. 그 개정도 의회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의회에서 해야 네. 되는데 그건 주민들이 다 그렇게 동의하고 요구하면. 있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언론이 움직여야 되는데 음. 언론도 의회 편입니다. 뒤에서는. 뒤에서는 의회 편이에요. 예. 앞에서는 뭐 어쩌네 저쩌네 하는데 기사를 아주 뭐 단신으로 내놓는다든가 뭐 처신문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안 쓴다든가 뭐 처방송에 나왔으니까 우리는 그냥 다른 거 내겠다든가 이런 핑계로 일관하게 되는 거죠. CBS 출입 기자도 그렇습니까? 글쎄요. 그건 개인적인 아마 같이 똑같이 언론인들한테도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윤리특위와 관련한 규정. 그러니까 거기에서 핵심은 윤리특위 구성. 이것부터 바뀌어야 된다. 네. 100% 외부 인사. 네,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윤리특위가 구성이 되는 게 맞는데 문제는 그런 규정을 만드는 것도 의회다. 그러면 네. 결국 외부 여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게 핵심이다. 그럼요. 네. 이번 그 후반기 의장단에 출마하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이번 윤리특별위원회를 100% 다 시민 윤리특별위원회로 만든다는 공약을 한번 이렇게 내거는 건 어떨까 제안해 봅니다. 아 그렇게 내것인 건 아니시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그런 공약을 내걸라라고 하는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의원들한테 내걸면 아마 그분은 안 될 거예요. 의원들이 안 찍어져서 후반기 의장단에 한 번도 안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 분을요. 네, 그 의장 후보님들에게 모두 보내드리는 걸로 저희가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의회를 향해서 좀 이 윤리특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적극적으로 좀 의견 개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네요. 징계 네. 수준이라고 하면 네. 의회에서 의원을 징계한다. 이 수준은 의원이 정해서는 안 되고요. 그건 시민이 정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대로 그 방금도 말씀하셨듯이 시민 그 윤리특위로 바꿔야 되고 징계 수위도 현재 4가지로 돼 있는 것도 좀 디테일하게 저는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정말 공직자로서 자기 관리 주민들한테는 춘풍으로 대하고 자신에게는 추상같이 서리빨처럼 자신을 관리해야 된다. 저는 이런 문화가 좀 정착이 됐으면 항상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끝으로 짧게 한 말씀. 네. 정치인이 가장 무서워야 할 게 시민들이거든요. 그런데 윤리특별위원회의 이런 활동들 특히 전라북도 윤리특별위원회 활동들을 보면 전혀 시민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행동들이거든요. 좀 이 시민이 100% 주축이 돼서 만든 네. 윤리특별위원회라면 아마 시민들을 무서워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네. 끝내야 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돌직구 할 말은 한다. 오늘 김영근 전 의원, 박지만 전 의원과 함께 윤리특위에 대한 이야기 해봤는데요. 시민 윤리특위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로 결론 내려야 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생방송 사람과 사람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